자, 오늘은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아주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빚더미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1억 6,893만 8,650원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이 짊어지고 있던 총 빚입니다. 와, 정말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액수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이 정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?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? 지금부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빚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보고 이걸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뭔지, 그래서 상환 계획은 어떻게 짜이는지,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파트, 바로 빚의 산입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을 저희가 편의상 사건 번호 3018이라고 부를게요. 이분이 마주한 빚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거대한 산이었는지 그 속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이 1억 6,800만 원이라는 빚을 좀 뜯어보면요. 실제로 빌린 돈, 그러니까 원금이 한 1억 2,500만 원 정도 되고요. 여기에 이자가 무려 4,400만 원이나 붙은 거예요. 빚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상당하죠? 이 빚이 또 한 군데서만 빌린 게 아니에요. 보시면 은행도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기관, 캐피탈사의 카드사까지 정말 여러 곳에 빚이 흩어져 있는 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인 거죠. 사실 이 정도 빚 앞에서는 개인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. 그저 막막할 뿐이죠. 바로 이럴 때 법이 일종의 구명주를 내려주는데 그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?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.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운이 없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를 주자. 법원이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다 갚기는 힘드니 당신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성실하게 갚으세요. 그러면 나머지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면 그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? 그냥 판사 맘대로 정하는 걸까요? 절대 아니죠.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공식입니다. 이분의 한 달 수입이 250만 원이에요. 그런데 법에서는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2인 가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먹고 사는데 써야 한다고 정해준 돈, 바로 최저생계비가 있어요. 그게 235만 원입니다. 그럼 250에서 235를 빼면 얼마가 남죠? 네, 딱 15만 원. 이 돈이 바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.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어요. 내 월급이 큰 물통에 담긴 물이라면 일단 내가 살기 위해 마셔야 할 최소한의 물, 즉 생계비를 덜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주 작게 남은 한 컴의 물, 그게 바로 가용소득인데 이걸 매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. 참 와닿는 설명이죠?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. 이분은요,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. 집도, 통장에 돈도, 차도,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만약 재산이 있었다면 그걸 팔아서 먼저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럴 재산 자체가 0원인 겁니다. 아니, 그럼 어디서 사나 궁금하시죠? 바로 배우자의 우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. 집이 배우자 명의라서 월세나 전세 보증금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 재산으로 잡힐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이게 재산 가치가 0원으로 계산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. 자, 이제 한 달에 15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? 아니죠. 이제 이 계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, 일종의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. 계획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. 2026년 1월부터 시작해서 딱 36개월, 그러니까 3년 동안 갚는 겁니다. 그러면 2028년 12월에 이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게 되는 거죠.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? 매달 정확히 15만 3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거예요. 그러면 3년 동안 갚는 돈을 다 합쳐보면 총 540만 108원이 됩니다. 이게 바로 이분이 앞으로 3년간 꼭 지켜야 할 약속인 거죠.
이렇게 3년 동안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면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네,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남은 빚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말이 안 나오죠? 왼쪽에 저 거대한 막대가 원래 갚아야 할 빚이고요. 오른쪽에 정말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막대가 3년 동안 갚은 돈입니다.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.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. 원래 빌렸던 원금의 겨우 4%만 갚은 겁니다. 4%요? 그리고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이자 4,400만 원은요? 단 1원도 갚지 않고 전액 100% 면제되는 겁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죠. 이 비유야말로 이 제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. 100층짜리 빚계단이 있는데 법원이 딱 4개층만 네 힘으로 올라와 봐라. 만약 네가 그걸 해내면 나머지 96개층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태워서 올려줄게. 바로 이겁니다. 최소한의 노력과 책임을 보이면 나머지는 사회가 손을 잡아주는 것. 이게 바로 두 번째 기회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? 자,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아니, 왜 사회가 개인의 빚을 이렇게까지 탕감해 주는 걸까? 단순히 한 사람 살리자고 이러는 걸까요? 여기에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제도는요,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. 돈 받을 사람, 즉 채권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동시에 빚진 사람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. 한 사람이 빚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사회의 짐이 되는 것보다 빨리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서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는 건강한 경제 주체가 되는 게 사회 전체로 봐도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. 아주 현실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빚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개인의 재정적 책임과 인간에 대한 용서, 이 둘 사이의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